안녕하십니까. 락산 도비결입니다. 글쎄, 오늘은 뭐 공부할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의견, 사담 뭐 그런 걸 할까 합니다. 오늘이 이제 사실은 신미라는 날이에요. 신금은 이제 검증된 사실, 뭐 병화일 때는 실제 일어난 일,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축구 해놓고 불확실한 정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각 팀마다 창립일, 창립, 뭐 창단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각 팀마다 자기 사주예요. 그럼 자기 사주가 있다는 건 이제 시주를 알면 이 팀들도 팔자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럼 이 임수라는 게 이제 불확실한 정보예요. 그 창단일이나 창립일이 맞느냐 틀리느냐. 뭐 개인적으로 뭐 내가 태어난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이 안 좋더라. 그래서 날짜를 바꿔서 생일을 지낸다. 그러면 운이 변할까, 사주가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K리그 한국 축구 리그 경기로 이제 가끔 토토를 해요. 근데 의외로 엉터리 사주 논리가 많다. 왜냐하면 이제 병화나 신금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사실이에요. 그럼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그 시간이 만날 때마다 연주랑 꼴이 들어가거나 꼴을 먹고, 월주일 때 꼴이 들어가거나 먹고, 일주일 때 꼴이 들어가거나 먹고, 시주일 때 꼴이 들어가거나 먹고 이래요. 그럼 이제 축구 경기가 45분씩 휴식 시간에서 거의 이제 2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축구 경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다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팔자대로 움직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떤 팀들은 사주가 맞고 어떤 팀들은 안 맞는가? 그래갖고 한번 K리그를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뭐 저는 이제 제가 경기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울산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울산 지금 뭐 글쎄요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울산이라는 팀의 사주는 안 맞습니다. 연주만 맞고 안 맞아요. 포항 일치하고요. 광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창립일이라 창단일이라고 생일을 해갖고 뭐 35주년 뭐 40주년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하거나 생일이라고 뭔가를 하겠죠. 근데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전북은 일치하고 인천도 일치해요. 대구, 서울, 대전, 제주, 강원, 제주까지는 다 일치를 하는데 광원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수원 일치하고요. 김천, 상무도 일치를 해요. 그럼 이제 K리그 우리나라 이 팀들을 보면 안 맞는 팀들이 지금 보면 강원 하나하고 지금 울산하고 별로 없네요. 광주하고 한 3개 팀밖에 안 되네요. 그 K리그 2를 보면 부산은 잘 모르겠어요. 김포도 잘 모르겠고 경남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근데 경남은 추월이에요. 추월은 경기 결과나 이런 걸 볼 때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개묘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뭐 개묘년으로 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올해 개묘년 정사월이에요. 지금이. 부천 잘 모르겠고 안양은 일치하고요. 전남도 일치하고 충북 청주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야죠.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성남은 제가 이제 뭐 경기도 지역에서 살고 성남 일화가 뭐 어느 정도 가까운 팀인데 사실 기사년 3월 8일이에요. 89년 3월 8일. 기사년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진술충미가 있어야 종교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제 통일교 문선명 씨가 이제 무진월에 돼 있는데 무진월에 무진년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맞지도 않는 생일을 기념식으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충남 아산 일치하고 서울 이랜드 일치하고 안산 일치하고 천안은 잘 모르겠고 수원 삼성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략 70%는 일치를 해요. 그러면 뭐 일본이라는 팀이 있어요. 일본에도 뭐 팀이 J리그 1, 2가 있는데 J리그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한 95% 불일치예요. 이게 뭐 엄청 오래된 팀들이라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본 팀이 좀 오래된 팀들이 뭐 한 1955년, 1950년까지는 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일본 국가 사주 자체가 약간 그런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정하나 임수가 없는데 뭐 정하나 임수가 불확실한 정보라기보다는 이 시주가 개사예요. 그럼 개사라는 글자가 이제 사라는 글자는 밑에 병화를 갖고 있으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럼 개사를 갖다가 이제 저희는 수증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취미궁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번 해외 축구도 볼까요? 뭐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실제로 경기가 일어나는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맨시티가 일치하고 아스널은 1800년도인데 불일치합니다. 맨유도 맞지 않고요. 뉴캐슬도 맞지 않고 리버풀 일치하고 브라이턴 일치하고 아스톤 빌라 불일치하고 토트넘은 일치하고 브래드퍼트 일치하고 풀럼 일치하고 팰리스 일치하고 첼시도 일치합니다. 올버햄튼 일치합니다. 여기 팀들은 전부 다 1900년이나 1800년대 사주예요. 근데도 일치하는 게 되게 많아요. 본머스 불일치하고 노팅엄 일치하고 에버튼 불일치하고 세필드 일치하고 번리 불일치하고 번리는 일치합니다. 루틴타운도 일치하고요. 그럼 여기도 되게 높아요. 저 사람은 무슨 근거로? 물론 이제 여기에 아예 사주가 없는 사주들도 있어요. 근데 연도는 나와 있어요.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나무위키를 보면 뭐 재창단했다. 뭐 그래갖고 새로 재창단한 게 맞지 않냐? 다 엉터리입니다. 옛날 게 다 맞아요. 그러면 옛날 연도를 토대로 월주를 알고 일주를 알고 시주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은 항상 축구 경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검증된 사실. 언제 골이 들어가고 언제 골을 먹고 언제 퇴장을 하고 뭐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일치, 도르트문트 일치, 라이프치히 불일치, 레버쿠젠 일치. 딴 데는 잘 모르겠어요. 프라이부르크, 유니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볼부스는 불일치하고 마인츠도 불일치하고 미넨글라드바는 일치하고 킬렌 호펜하임 뭐 브레멘 보훔 아우크스부르크 불일치 슈투트가르트도 불일치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맞고 안 맞고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주가 맞고 안 맞고는 뭐예요? 항상 정화나 임수는 계속 반복되는 걸 얘기해요. 세월의 흐름이고 반복되는 건데 불일치한다는 건 사주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냐? 절대 미신 아니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탈하고 맨유가 왜 크리스탈이 약팀이고 맨유가 강팀인데 왜 어저께 역배당으로 크리스탈 배당이 높았을까? 대체 이 배당표를 짜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약팀을 배당을 더 줬을까? 참 의아해했어요. 어제 크리스탈이 맨유를 4대0으로 개박살을 냈어요. 저는 사실은 뭐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카페에다가는 맨유가 지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 며칠 전에 슈투트가르트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역시 경기가 있었는데 역배당이 걸렸어요. 슈투트가르트가 이긴다에 더 높은 배당이 걸렸더라고. 물론 저는 또 사주로 이걸 판단하는데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까? 근데 뭐 슈퍼컴퓨터로 뭐 배당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원리로 배당을 짜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운이 올 때 안 좋은 운이 오거든요. 거기다가 슈투트가르트가 3대1로 이겼거든요. 그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뭐 날도 안 좋고 경기 시간도 안 좋아요. 뭐 이게 이제 날이 안 좋아도 경기 시간을 잘 잡으면 비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3대 1로 졌죠.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우연일까? 우연 아닙니다.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증된 사실을 토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리그 지금 보면 리그원에도 뭐 PSG가 있는데 여기도 맞지 않아요. 마르세유 맞고 스타트레는 잘 모르겠고 릴은 맞고 모나코 맞고 리옹도 이제 엉터리고요. 이렇게 이제 사주들이 다 그때그때 경기를 보면서 어떤 결과들을 보면 아 사주가 맞고 안 맞고가 나와요. 글쎄요, 이게 뭐 저는 뭐 성남이라가 이제 어쨌든 제가 나온 학교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고 왜 잘못된 사주로 생 기념식을 하고 창립일이라고 적어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그걸 굳이 가서 여기 창단일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글쎄요, 물론 저도 틀린 건 확실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경기를 토대로 창단일을 알고 있는데 그게 뭐 100% 제가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사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100% 맞아요. 어쨌든 무진년 8월 달이라고 제가 보기엔 보여요. 뭐 저는 이제 성남 경기가 열리면 상대 팀하고 봐서 몇 번 더 해보겠죠.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이제 100% 확실한 그 결과에 따라 확실한 어떤 확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여기 라리가도 있네요. 라리가 보면 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팀인데 바르셀로나도 사주가 안 맞습니다. 레알은 맞고 A팀 맞고 소시에다도 맞고 비아레알 맞고 베티스는 잘 모르겠어요. 오사수나도 맞고 아틀레틱 빌바오 안 맞고 마요르카, 지로나, 뭐 바에카노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주가 맞는 경우가 되게 높아요. 세비야도 맞고 셀티비아고도 맞고 카디스 MMO하고 헤타페가 맞고 발렌시아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매번 글쎄요. 여기 경기 결과들이 있습니다. 언제 골이 들어가고 이렇게 눌러보면 다 시간이 나오죠. 예. 21시에 했는데 전반 30분 동안은 노골이고 후반 연주랑 만날 때 자책골이 들어가요. 그럼 자책골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패스했는데 수비수 발 맞고 방향이 바뀌어서 수비의 실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주에 다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지만 있어요. 라스팔마스도 이제 사주가 안 맞아요. 사실은 레알 소시에다는 맞고. 그럼 어떤 기운이 올때 이렇게 연주랑 만날 때 골이 들어가느냐. 이 날짜를 만세력으로 만들고, 이 레알 소시데에다 사주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일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사주에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비법이래요. 저도 비법이에요. 나만의 노하우를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이 이론을 배우서 여러분이 실제로 검증된 사실을 토대로 확인을 해야 증명이 돼야 저 사람 이론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강의 시간에 뭐 신강 신약 겁재가 어땠고 식신이 어쨌고 이거 다 따지잖아요. 다 따져 보시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사실은 증명은 누구의 몫이냐? 각자의 몫이에요. 저는 증명을 했어요. 저 스스로가 어쨌든 스승님한테 사사 받아서 우리 스승님이 바른 소리를 하는지 거짓부렁을 하는지는 저는 다 눈으로 확인해서 검증을 거쳐서 허락을 받고 제가 진술충으로 계고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물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받고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계고라는 건 언제든지 땅을 덮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그냥 언제든지 뭐 그냥 하기 싫고 알려드리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그게 제 운이라는 거예요.
알려드릴 때 배워 가셔서 터득하시는 분은 그분 자체들이 도비결을 얻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의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알려드리려는 거는 너무 엉터리 이론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를 물으러 가실 때 누구나 팔자대로 살아요. 팔자가 바뀌지도 않고. 근데 좋은 소리로 들으러 가시려면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사주라는 게 매일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매일 나쁜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60시간마다 궤도가 바뀌고 60시간마다 운이 바르게 돌아가요. 오늘 하루가 거지 같은데 하루 종일 거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요. 사주 구조 자체가 완벽한 사람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예. 근데 사주를 알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알면 엎드리고 조심하면 덜 다쳐요. 예. 쌍둥이 사주가 나왔는데 다른 일을 해요. 쌍둥이 사주가 같은 일을 하라는 법이 없어요. 애초에 을이나 경을 쓴다, 병화나 신금을 쓴다. 그 병화나 신금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요. 여기 지금 뭐 저희 카페에도 쌍둥이 사주가 있는데 을이나 경을 써야 되는 사주인데 한 분은 을이나 경이 말로 쓰는 거고 한 분은 프로그램 짜는 걸로 쓰는 거예요. 을이나 경이 그냥 경금일 때 완성품을 만드는 재료예요. 을일 때는 말이 되고 경험이나 실력이에요. 누구는 말로 쓰는 거고 누구는 프로그래밍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쌍둥이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그러면 왜 쌍둥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어야 돼요? 왜?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나무를 1초 간격으로 옆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1m 간격으로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초의 차이가 있고 장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번개가 쳤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나무는 번개에 맞아서 죽고 옆에 있는 나무는 삽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1m 차이로 누군가는 극적으로 살고 누군가는 극적으로 죽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글쎄, 그게 뭐 글쎄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쌍둥이 사주는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같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는 걸 보시면 돼요. 나무를 같이 심었는데 그 미세한 1m 간격과 시간의 차이로 태양이 햇빛을 쬐는 것과 강압성의 차이도 있고 내가 앉은 땅바닥의 자리의 차이가 미세하게 영양분을 빠는 위치고 옆나무나 그런 뭐 기울기나 여러 가지 차이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한쪽에는 좋은 영양분이 많은 땅이 뭉쳐 있을 거고 한쪽은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1m 차이로. 1m 차이로 명당이 될 수 있고 흉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정보라는 게 그게 정화나 임수입니다. 근데 정화나 임수가 기술의 수학이제고 원리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론은 많은데 아무리 많은 이론도 뭐예요? 증명 가능해야 돼요. 신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화나 신금이 없는 정화나 임수는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렇다더라. 그죠? 예. 아무리 뭐 원리 갖고 와도 소용없어요. 증명을 해야지. 뭐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론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그 실험으로 증명을 보여줘야지만 그 이론이 가설이 이론으로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명리도 똑같아요. 근데 명리가 되게 단순한 것 같잖아요. 엄청 복잡해요. 원리는 단순해요. 근데 그 원리가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공적 인계도 6개, 사적 인계도 6개, 10개씩 있는데 그게 120갑자예요. 근데 각 기둥마다 이게 돌면서 다른 것과 만나면서 운동성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운동성을 달리해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왜 오묘하냐면요. 이 시간이 지금 보면 이제 3시 19분이면 을미시예요. 을미시. 신미예요.
신미하고 을미, 충미충인데 을미는 갑오개도고 신미는 갑자개도예요. 근데 충미충은 리세팅을 해야 되는데 을이나 경이 있으면 리세팅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기사월이야. 또 갑진이야. 그럼 갑이나 기토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신금은 실제 일어난 사실이고 을이나 경은 실력이고. 근데 천간에 없는 거는 뭐가 없을까요? 갑갑이 을을 만들고 시주에 있는 을이 병화를 만들고 신금과 만나서 임수를 만들어요. 그럼 임수라는 건 뭐예요? 신임이라는 거는 검증된 사실로 정보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무토나 개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토나 개수. 무토는 세상을 봐라, 쓰임을 알아라. 그리고 개수는 지식을 쌓아라 이거예요. 지식을 쌓아라. 그럼 지식을 어떻게 쌓을까요? 뭔가 내가 이 정하나 임수가 개수로 넘어가야 개갑이 돼서 갑이 생을 받는 거예요. 비가 와야 물이 땅이 젖고 땅에 있는 물들이 스며들어서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섞여서 그게 나무가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다시 을이나 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파리를 만들고 열매 같은 경우 감자나 고구마를 만들고 뭐 파인애플을 만들고 사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병화는 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광합성 작용을 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꽃이 만들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꽃씨에 벌들이나 나비들이나 이 곤충들이 또 접을 붙여서 나무끼리 접을 붙여서 또 뭔가 새로운 뭐 결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요. 걔네들도 그게 교미를 하는 거예요. 결합을 어쨌든. 근데 사과나무에 다른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이렇게 벌들이 서로 영양분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같은 종족끼리 접을 붙이면 유전자변이 뭐 기형아가 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가수원에 가보면 사과라는 품종이 있고 거기에 다른 사과 품종이 있어요. 그게 섞여야 더 당도가 높고 더 견실한 우성인자가 태어나서 사과 맛이 좋대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 신기하죠.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사촌 아내 결혼을 시키지 않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골고루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느 나라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섞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우성인자로 미인이 되거나 뭐 골격이 크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섞이는 경우 튀기가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야기가 참 재밌게 흘러가요. 축구 얘기하다가 어쨌든 이제 정보가 너무 엉터리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이제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사실 생각 같아서는 방송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제 몇 분이 열심히 이제 또 공부하려고 하고 알고 싶어 하니까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 제가 이미 올린 자료는 검증을 끝난 거고 사실은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못 배워요. 물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뭐 여기서 뭐 숨기고 감추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진토가 숨긴다는 건데 진술충을 해서 계곡을 땅을 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비법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어제 한 것도 그렇고 뭐 그저께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정해져요. 근데 그래도 운은 돈단 말이에요. 좋은 합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합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항상 정하나 임수 누가 정보를 준다고 그게 바른 정보가 아니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 임수가 물이 됐을 때 그게 마약이 되고 뽕도 돼요. 차라고 마시라고 줬는데 거기에 약을 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신금이 전이면 경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원자재를 넣느냐 이거에 따라 물이 달라져요. 임수가 내가.
그리고 누구한테는 좋으니까 너한테 좋다고 매겼는데 어떤 경금을 넣고 신금을 해서 나한테 임수로 차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 알레르기 체질이라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게 불확실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 임수가 많은 사람은 불확실한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신금으로 검증을 거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게 정말 맞는 정보인지 내가 그때그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 보러 갔더니 나 사업해도 돼요? 사업하면 안 되는 운인데 사업하래요. 그래갖고 돈 끌어서 모아서 사업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 점쟁이가 얼마나 뛰어나고 그 역술인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믿고 덜커덩 여기저기 빚져서 했더니 망했단 말이에요. 왜 망했을까? 그건 본인도 더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은 걸 갖고 돈만 있으면 한다고 하면 사업이 될까요? 그게 을이나 경이에요. 을이나 경이 을경합으로 신금을 만들 때 돈이 되는 기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경금은 원자재고 을은 내 경험이에요. 내가 아는 분야는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덜 생기죠. 그래서 을이나 경이 신금을 만든다, 병화를 만든다 이거예요. 내가 해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가 거짓 정보일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론을 따라보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 축구 레알 소시에다드 팀도 알고 라스팔마스 팀도 사주도 알았어. 이 날짜에 경기가 열려 이 시간에 그거 이론이나 원리를 알아야 그거를 파악해서 맞고 안 맞고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원리를 띄어야 돼요. 근데 원리를 띄는 게 사주 이론이 되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저도 2년 걸렸습니다. 기본 이론이. 그리고 그 검증을 거치는데 한 9년 걸렸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스승님한테 대구까지 다니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항상 늦는 걸 싫어해서 일찍 가요. 새벽 운전하는 게 좀 위험하니까 먼저 가서 찜질방에 가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찜질방에서 제가 이제 옷을 벗어놓고 자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갑만 있고 현찰이 없더라고요. 누군가 열쇠를 갖고 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세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않을 때예요. 근데 나는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게 이미 사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어떤 건데 나는 왜 오늘 이런 일이 나왔을까? 그럼 대체 언제쯤 일어났을까? 새벽 시간도 계산해보고 그때 안 자고 있던 젊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만능 열쇠를 갖고 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 CCTV가 있어요. 이 시간에 나간 사람이 범인이에요. 경찰한테도 얘기했고 CCTV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돈에 네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또 그 대구 그 찜질방에서 또 돈을 쓰리를 당하겠죠. 누군가는 잡지 않으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지갑에 지문감식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올 수 있다고 쳐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제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관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뭔가 잃고 뭔가 잊어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문제면 머리에서 내가 깜빡해요. 예를 들어서 시주가 문제면 시주에서 뭔가가 생기고, 근데 시주가 문제인데 병화가 문제래. 그럼 병화가 문제인 건 내가 규범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이제 좋은 내용 같아서 한문철 TV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카페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이 시간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를 사주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무죄일까 유죄일까요? 기사월 자체가 기사가 본질은 알고 있던데
밑에 사화는 병화를 품지 못하는 게 병화가 예절과 규범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지켜야 되는 걸. 근데 50km 불박 차량가 50km로 속도를 주행해야 되는데 85km예요. 그럼 35km가 지나갔어요. 신호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왼쪽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으로 와서 충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하이바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럼 안전모자를 쓴 게 내가 하이바를 쓴 거냐? 아니면 안 벗겨지게 고리를 걸고 쓴 거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이바가 굴러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그냥 모자만 썼지 이 고리를 걸지 않고 착용을 안 했다는 의미를 먼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35km 위반을 안 했으면 거의 무죄라고 봐야 돼요. 근데 오바를 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생긴 거죠. 내가. 근데 본인도 알아요. 야밤에 차가 없어. 차가 없다고 뭐 이게 이제 오바도 적당한 수준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50km에서 85km는 좀 과해요. 근데 중요한 건 50km로 정주행을 했을 때도 부닥치면 이 오토바이도 와서 달려와서 박은 거거든요. 자기가 신호 위반으로 아무도 안 온 거라고. 그러면 그때 부닥쳤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살 수 있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85km하고 50km의 속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의 무게하고 50km라는 뭐 MC 제곱이 있잖아요. 이 오토바이 속도를 계산해 갖고 부닥쳐 보면 몇 킬로의 하중으로 부닥친다가 있어요. 하이바가 썼을 때 안 벗겨져서 하면 뇌진탕이나 문제가 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미 하이바가 벗겨져 안전모가 벗겨지면 하이바 쓰면 안 되죠. 안전모가 벗겨지면 이미 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박 차량도 잘못을 했고 이 오토바이는 뭐 100% 자기가 잘못해요. 죽으려고 온 거죠.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갑진 기사 이 자체가 다 갑이나 기토는 다 공적인 공망, 사적인 공망이에요. 사실은 내가 본질을 알고 있으면서도 규범을 안 지킨 거예요. 기사라는 글자를 가시는 분들이 축 맞으면 병화나 신금이 천간에 떠 있는데 안 좋은 축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이제 별거 아닌 것들도 있죠. 뭐 여기가 뭐 규범을 지키는데 별거 아닌 것들은 그냥 뭐 벌금 내면 돼요. 5만 원, 뭐 3만 원. 근데 중요한 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길 때. 별거 아닌 건 별거 아닌데 중요한 건 대운에서 세운에서 이게 중첩충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병화나 신금이 문제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병화나 신금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위반이 내 평생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났으면 50km가 85km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뭐 거기 쪽에서 뭐 3억 5천인가 이렇게 뭐 위자료식으로 달라고 했다는데 돈이 있는 사람 뭐 이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천지 개벽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항상 암시를 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암시를 줘요. 물론 내 원국에 이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원국에 답이 있고 대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나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암시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암시를 잘 못 읽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거를 별거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공부는 아니지만 사주가 이렇다. 뭐 미신 절대 아니에요. 전 100%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과학이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이게 이제 구전 전수인데 저도 사실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는 저도 참 신기해요. 뭐 우주인이 만들었거나 뭐 신이 만들었거나 그랬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주가 뭐 대운까지 하면 5궤도가 항상 돌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일치하지 않고
4개의 기둥밖에 없고 또 한 기둥에는 4개의 기밖에 없어요. 5개가 있으면 좀 더 나은데 4개예요. 그럼 항상 한 개가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어울려서 협조해서 살지 않으면 오기가 돌지 않죠. 뭔가 이루어지고 되려면 오기가 만들어져서 소통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갑갑이 많아졌어요. 갑이 2개예요. 난 또 갑이 2개나 있어요. 그럼 갑이 4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3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좋은 합도 아니에요. 그럼 무토나 개수가 있는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도 무토나 개수가 올 때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